2024년 하반기에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청약 전문가 베니아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베니아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청약 좋은 지역만 또 골라내는 이 청약 전문가입니다. 자, 2024년 하반기 지금 시장은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과연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관망만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지 한번 시장 팩트 체크 해보면서 앞으로 진행될 보석 같은 분양 단지들도 준비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 정보 다 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 시장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2024년 유망 청약 단지까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분양과 로또 청약? 최근 2, 3년 전만 해도 네. 지방의 아파트나 아니면 조금 못난이 상품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완판이 되고 심지어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두 기사 모두 바로 최근에 있었던 기사를 캡처해 본 사진인데요. 한편으로는 한쪽에는 미분양이 쌓여서 부실 외관 터지나 이런 기사가 있고 네네. 또 한편으로는 당첨되면 8억 로또, 매덕 차익 이런 약간 자극적인 또 기사가 쓰여진 걸 보면은 분양권에서도 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극화예요. 양극화. 한쪽과 아니면 냉탕과 온탕 거의 그냥 끝과 극입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한쪽에는 그냥 악성 미분양 그냥 1만 2천 가구 미분양발 부실 내관 터지나 그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쌓여만 간다 이런 기사 보면 와 진짜 부동산이 거의 그냥 폭락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또 한쪽을 보면 당첨되면 8억 로또 한 가구의 청약 경쟁률이 무려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시세 차익만 10억. 그러니까 이거를 당첨되면 그냥 바로 당첨되는 즉시 10억을 버는 그런 로또 분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약간 위험하다 아니면 일단 지금 시장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좀 관망해야 된다 하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로또가 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곳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양극화 시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양극화가 어떠한지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보신 사진이 이제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라면 네. 지금은 실제로 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가져온 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이건 어떤가요? 이곳은 이제 그 강원도 원주에 있었던 곳의 한 분양 결과인데요. 네. 지금 삼각형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제 미달을 의미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 삼각형이네. 다 삼각형. 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가 분양하면 네. 굉장히 높은 경쟁률과 또 프리미엄도 붙었던 곳이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경희궁 유보라라고 해서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분양단지. 이곳은 총 모집 세대 수가 57세대 중에 접수 건수의 합이 7,089건이죠. 와, 이건 조금 다 미달되는데 여기는 네. 여러분들 공급 세대 수가 57세대예요. 총 57세대인데 여기에 지금 몰린 세대 수가 7,089세대입니다. 엄청난 경쟁률인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청약 경쟁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한 상품, 확실한 입지에 또 안전마진을 포함한 단지만 청약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하지 않고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다 조사했고 입지나 이런 시세를 봤을 때 그래도 이걸 받았을 때 시세보다 저렴해서 차익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치가 좋아진다고 하는 곳에는 청약 경쟁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그렇지 않고 여기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어. 그런 곳에는 지금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궁 유보라는 지금 경쟁률이 57세대인데 7,089세대가 보였고 원주 푸르지오는 많이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예, 푸르지오는 많이 남았네요. 네. 네. 푸르지오도 원래 괜찮은 브랜드인데 지금. 그래서 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도를 펴놓고 그냥 다트 하듯이 던져서 꽂힌 곳에 사도 다 같이 이제 오르는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확실한 물건, 확실한 상품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전체 시장이 오를 때하고 또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장하고는 전략을 또 달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상승했을 때는 그냥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어딜 넣어도 그냥 바로
프리미엄이 붙고 막 그냥 돈이 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돈이 그때보다 더 똑똑한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원하는 지역을 알아야지만이 이른바 지뢰를 밟지 않는 그런 투자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수적으로 바뀐 투자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마진이 확실한 상품에만 쏠린다. 지금 밑에 보시는 표가 최근에 있었던 무순위 줍줍, 예. 네, 무순위 자녀세대 모집의 경쟁률입니다. 와, 이게 무슨 줍줍. 우리 이른바 그냥 로또 줍줍이라고 하는데 두 세대 공급하는데 57만 7,500? 네. 복권 수준이니까 로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여기도 세 세대 모집하는데 거의 한 100만 건. 100만 건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100만. 그 다음에 DMC 한강 자이 더 헤리티지 두 세대인데 여기도 16만 3,700 세대하고 4만 8천 세대에서 지금 경쟁률이 엄청 몰리는 곳만 싹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또 이거 한번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100만 되어 있고 57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돈은 언제든지 또 부동산으로 흘러갈 돈이지 이게 시장이 좀 핫해지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다는 게 이런 현상을 또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설명해 주세요. 요즘에는 부동산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경쟁률 자체도 좀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서울은 쏠렸지만 지방을 아예 쳐다보지 않거나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평균 경쟁률은 지금 낮아진 상태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요. 사실 이제 제가 뒤편에 담아온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분양할 서울에 그리고 뭐 기타 수도권의 정말 핫한 분양 단지인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서울에 가장 분양이 많았던 때가 언젠지 떠올려 보니까 네. 이 마지막이 2016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이제 공급이 없다가 네. 이제 2023년 그리고 24년 연이어서 서울에 대규모 분양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입지에 안전마진이 있는 걸 잡으면 시장과 관계없이 네. 내가 실패할 일이 적은 거죠. 이렇게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행인 것은 양극화되면서 이 먹을 게 적다고 하면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인데 2024년 하반기에 대규모로 분양 예정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기회에 조금 공부를 하시고 옥석 가리기를 한다고 하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룰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 룰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챙긴다고 하면 청약할 때 상당히 유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금리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바뀐 청약제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 일단 첫 번째 설명해 주세요. 네, 청약 제도가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제 기록하고 저장해두지 않으면은 사실 금방금방 놓치거든요. 네. 최근에 바뀌었던 뭐 청약 제도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변화를 세 가지를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자녀 특별 공급이 원래는 미성년 자녀 3명이었다가 이제는 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전 특공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자녀 특공이 사실은 다른 특별 공급에 비해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특별 공급 중에 경쟁률이 하나거든요. 낮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는 자격만 돼도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네. 좀 막강한 특별 공급이었는데 네. 이제 막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애기 하나만 있는 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면 로또 청약 단지를 여러분들 경쟁률이 좀 덜한 상태에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신생아 우선공고 신설. 어떻게 보면 1번, 2번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네. 뭐 출산율이 점점 좀 낮아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생겨난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2년 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또 임신을 포함해서니까 그분들에게 신생아 우선 공급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생기게 됩니다. 네네. 이 정부에서 사실 그 시기마다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지금 다자녀, 신생아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내가 그리고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일단은 내가 그래도 똑같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지위에서 게임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제도 변화 세 번째 설명해 주세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청약 통장이 있어도 무의미하다고 느끼시거나 내지는 또 목돈이 묶여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좀 생각이 좀 바뀔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청약하는 당사자만 가점제 청약을 할 때 본인의 점수가 들어갔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배우자의 통장 점수도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되도록이면은 결혼을 하셨다면 두 분 다 통장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만 17세부터 가입 기간 인정이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좀 늘어나서 만 14세부터 만 14세.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때부터 가입을 시켜주시고 월 10만 원씩 이체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면 중2만 돼도 지금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바뀐 청약제도,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양극화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가장 또 핫한 정보, 가장 확실한 정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유망 청약 단지. 당첨 즉시 한 10억 정도 차익이 났었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그 정도까지도 차익을 예상하는 10억 최신식 아파트 입가. 여기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파트를 보니까 더더욱 살고 싶다. 와, 지금